안녕하세요. 다산에듀의 이창성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난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피난. 자, 첫 번째로 피난 계획 시. 자, 피난 계획 시. 자, 고려사항. 자, 고려사항입니다. 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제 물론 불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사람의 입장으로서 중요한 것은 이제 아무래도 피난. 그죠? 불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죠? 그 피난 계획을 할 때 그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패닉의 발생 원인이 나오는데, 자, 첫 번째로 패닉이죠, 이게 패닉. 자, 패닉의 발생 원인을 물어보는 문제도 종종 출제가 됐었죠. 자, 여기서 이제 패닉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이제 극한의 공포가 갑자기 들이닥쳤을 때 이제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것이 이제 바로 이제 패닉 상태라고 하는데, 그 패닉이 이제 그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패닉 상태가 오는지 바로 첫 번째로 연기. 그죠?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가 많이 발생하겠죠. 그죠? 그래서 연기에 의한 시계 제한.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죠. 시계 제한. 그죠? 불이 났는데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돼요? 되게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그 당황한 상태가 바로 공황 상태에 빠진다라는 거죠. 그죠? 패닉 상태. 자, 두 번째는 이제 유독가스. 그러니까 화재가 났을 때 가장 위험한 게 바로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이라고 있어요. 질식. 그래서 유독가스에 의한 호흡장애. 유독가스에 의한 호흡장애. 그죠?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면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가스, 호흡장애에 의한 패닉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외부와 단절. 외부와 단절이 되어서 고립 상태. 그러니까 화재가 나서 도망가려고 했는데 출입문이 닫혀 있어요. 못 도망가요. 어떻게 돼요? 못 나가잖아요. 그죠? 갇혀 있다라는 그런 중압감 때문에 이제 패닉 상태에 빠진다라는 거죠. 그죠? 갇혀 있을 때 무섭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연기에 의한 시계의 제한. 그다음 두 번째는 유독가스에 의한 호흡 장애. 그리고 세 번째는 외부 단절에 의한 고립 상태다. 요 세 가지가 바로 패닉 발생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피난 행동의 성격이다. 두 번째, 피난 행동의 성격. 그러니까 여기서 피난 행동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도망갈 때, 그러니까 도망간다기보다는 피난을 했을 때의 속도, 사람들의 보행 속도를 이제 의미하겠죠. 자, 거기 보시면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시냐면 거기 속도가 좀 몇 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자유보행이 나오죠. 자유보행. 자, 자유보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변 사람들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기 혼자서 걸어갈 때 그 속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보행 속도 같은 경우는 보통 0.5에서 2m/s라는 거, 자유보행.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제약을 받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군집보행. 자, 군집보행이 뭡니까? 군집보행.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한꺼번에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죠? 도망가는 거, 피하는 거. 군집보행은 다른 사람, 뒷사람들의 영향을 받겠죠. 그죠? 뒷사람이 막 빨리 달려오면 나도 빨리 달려야 되는 것이고, 그죠? 이제 군집보행 속도는 약 1m/s라는 거. 그죠? 요 수치들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수치들. 군집보행 속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피난 대책. 피난 대책의 일반적인 원칙이 나옵니다. 피난 대책의 일반 원칙이다. 자, 요게 가장 중요하죠. 그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네, 가장. 그죠? 가장 많이 나와요. 자, 피난 대책의 일반적인 원칙을 물어보는 문제 상당히 출제가 자주 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피난 경로는 간단 명료하게 한다. 그죠? 피난 경로가 미로처럼 복잡하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피난하기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면서 명료하게 피난 경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짧게. 다음 두 번째, 피난 설비는 고정식 설비를 위주로 설치한다. 고정식 설비. 그러니까 오늘은 저기가 있고 오늘은 이쪽에 와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되게 화재가 나면은 되게 당황하는데 설비가 제 위치에 없고 다른 데 있으면 당황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동식 설비보다는 고정식 설비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피난 설비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피난 수단은 원시적 방법에 의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원시적인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이 피난을 할 때는 원시적인 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피난하는데 어떻게 막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도망을 가라, 피난을 해라. 복잡하잖아요. 그죠? 모르는 사람들은 도망도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원시적인 방법이 더 좋다라는 거죠. 피난할 때는. 다음 네 번째, 두 방향의 피난 통로를 확보한다. 자, 피난 통로가 한 군데만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겠죠. 그죠? 근데 병목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 위험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피난 경로는 두 개 이상, 최소 2개 이상을 이게 만들어 놔야 사람들이 대피할 때 아주 쉽게 대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방향의 피난 통로를 확보한다라는 게 이게 원칙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피난 통로를 완전 불연화한다. 그죠? 그러니까 피난 통로가 불에 타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에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여섯 번째, 화재층의 피난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피난시설 중 피난로라고 하는 것은 복도나 거실을 가리킨다. 그 다음 여덟 번째, 인간의 본능적 행동을 무시하지 않도록 고려한다. 이거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 아홉 번째, 계단은 직통 계단으로 할 것. 그 다음 열 번째, 피난 설비는 풀프루프와 페일세이프의 원칙을 중시한다. 자, 이게 중요하네요. 피난 설비는 자, 뭐를 중요시하냐면 바로 자, 이걸 중요한 거예요. 풀프루프. 자, 풀프루프 원칙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페일쉐이프. 자, 페일쉐이프. 자, 이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여기서 풀프루프 원칙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사람의 행동 특성이랑 조금 관련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페일쉐이프 같은 경우는 설비적인 측면에서 이제 바라보는 것인데, 자, 일단 풀프루프 원칙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그 대피를 할 때 보면 열의 9명은 다 이쪽 왼쪽으로 가는데 어떤 한 사람이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지능 상태. 이 풀이라는 말이 좀 어리석은, 그지? 좀 어리석은이라는 뜻이잖아요. 어리석은. 바보 같은 거, 그죠? 풀이라는 게. 그러니까 좀 저지능 상태에서도, 지능이 떨어진 상태. 저지능인 상태에서도, 자, 쉽게 피난을 할 수 있도록 그림이나 색채를 활용해서, 색깔을 활용해서 피난할 수 있도록 한 게 바로 풀프루프 원칙이라는 거예요. 좀 이제 지능이 떨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죠? 저지능 상태에서도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이게 바로 풀프루프 원칙이라는 거죠. 그럼 교재에 있는 내용을 보면 비상사태 대피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화재는 재해와 같은 비상사태에서 정신이 혼란하게 되고 판단 능력이 상실하게 되므로 피난 대책은 누구나 알아보기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풀프루프 원칙이라는 겁니다. 풀프루프 원칙. 자, 그 다음에 페일쉐이프라는 것은 뭐냐면 설비적인 측면에서 피난 설비가, 자, 이렇게 볼게요. 여기 A라는 피난 설비가 있고 여기 B라는 피난 설비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A라는 피난 설비가 고장이 나버리면 일로 피난을 못 하잖아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또 다른 피난 설비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페일쉐이프의 원칙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교재 내용을 보시면 페일쉐이프라고 하는 것은 이중 안전 장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의 수단이 고장이 생겼을 때 2차적 수단에 의해서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이게 A라는 피난 설비가 고장이 났을 때 이 B라는 피난 설비를 이용한다는 것. 이게 바로 페일쉐이프의 원칙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네 번째. 피난 동선의 특성. 위에 지금까지 얘기했던 겁니다. 가급적 단순 형태가 좋다. 그 다음에 수평 동선과 수직 동선으로 구분한다. 그 다음에 가급적 상호 반대 방향으로 다수의 출구와 연결되는 것이 좋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어느 곳에서도 2개 이상의 방향으로 피난할 수 있으며 그 말단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장소여야 한다. 당연한 얘기죠. 그죠? 당연한 얘기. 이렇게 네 가지 피난 동선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쪽에 할게요. 다섯 번째. 자, 다섯 번째는 인간의 피난 특성이 나옵니다. 인간의 피난 특성. 이거는 바로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화재 발생 시.
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가 발생 시에 인간의 피난 특성이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피난 대책의 일반 원칙 중에서 그 몇 번째냐면은 8번째 중에서 인간의 본능적 행동을 무시하지 않도록 고려한다라고 했죠. 그게 바로 이제 인간의 피난 특성을 고려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의 그 피난 특성이 5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귀소 본능이다. 자, 귀소 본능. 귀가 자기 집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소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친숙한 피난 경로를 선택하려는 행동이다. 아니면 무의식 중에 평상시 사용하는 출입구나 통로를 사용하려는 행동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귀소 본능을 이제 고려하려면은 이런 거죠. 자,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길에다가 바로 피난 설비를 설치를 하라는 거예요. 귀소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아요. 그 술을 많이 마셔도 어때요?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도 집에 잘 찾아가잖아요. 그게 바로 귀소 본능이라는 거예요. 귀소 본능. 자기가 자주 다니는 길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귀소 본능이라는 것은 무의식 중에서도 자기가 자주 다니는 길로 피난할 수 있게끔 그 피난 설비를 거기 자주 다니는 출구에다가 설치를 한다. 그게 바로 귀소 본능을 따라준다는 얘기죠. 귀소 본능. 자, 두 번째는 지광 본능. 자, 지광 본능이다. 이건 뭐냐? 이거는 바로 빛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두운 쪽보다는 밝은 쪽으로 대피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밝은 쪽에다가 피난 설비를 배치를 하라는 얘기예요. 지광 본능. 사람들은 뭐 어떤 공포감이나 이렇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두운 쪽보다는 밝은 쪽을 지향하기 때문에 지광 본능을 따라서 밝은 쪽에다가 피난 설비를 배치를 해라. 이게 바로 지광 본능이 되는 거죠. 지광 본능. 자, 다음 세 번째는 퇴피 본능. 자, 퇴피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위험에 대해서 도망간다, 반대쪽으로 도망간다는 경향이죠.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한 지점으로부터 멀리 도망간다. 그게 바로 퇴피 본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퇴피 본능. 자, 네 번째는 추종 본능이다. 자, 추종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게? 따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먼저 어떤 행동을 하면 그 사람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왼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가면 나도 뒤에 있는 사람들도 왼쪽으로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추종 본능이죠. 추종 본능. 그죠? 추종 본능. 그 다음에 5번째는 좌회 본능. 그러니까 왼쪽으로 뭐 하는 거예요? 회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에 자, T자형의 복도가 있는데, 자, 여기서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화재가 발생하면 사람들이 이걸 대피하겠죠. 그죠? 반대쪽으로. 자, 대피를 하는데 일반적인 사람이면 오른쪽이 아닌 왼쪽으로 돈다라는 얘기예요. 좌회 본능. 왜 우리 달리기 할 때 달리기 트랙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도는,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지 않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돌죠. 그죠?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좌회 본능이 되는 거예요. 좌회 본능.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오른손잡이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왼쪽으로 보는 그런 좌회 본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좌회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 오른쪽보다는 이 왼쪽 편에다가 피난 설비를 더 많이 놓으라는 얘기죠. 그죠? 왼쪽으로 많이 돌기 때문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바로 그 인간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인간의 피난 특성 5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표 밑에 보시면 자, 화재 시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한 피난로의 온도. 자, 피난로의 온도가 나오죠? 피난하는 길의 온도가 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온도를 정하냐면 바로 사람의 어깨 높이. 자, 사람의 어깨 높이에서 온도가 49도에서 66도. 그죠? 사람의 어깨 높이에서 49에서 66도까지. 자, 이런 범위에서 넘지 않게 설계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피난로를 설계할 때, 피난 경로를 설계할 때, 사람의 어깨 높이에서 몇 도? 49에서 66도만큼 되게끔 온도를 설정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자,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자, 1번.
건물 화재 시에 패닉의 발생 원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은 예, 답은 4번이죠. 건물의 가연 내장재. 건물의 가연 내장재는 화재 하중과 좀 관련이 있죠. 답은 4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2번. 건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피난 시에 군집 보행 속도는 약 몇 미터 퍼 세크로 보는가? 자, 군집 보행 속도는 바로 1미터 퍼 세크입니다. 답은 2번. 다음 3번에 화재 시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한 피난로의 온도는 49에서 66도를 넘지 않도록 설계 시에 고려한다. 이 경우의 온도는 어느 곳을 기준으로 하는가? 바로 사람의 어깨 높이. 사람의 어깨 높이에서의 온도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람의 어깨 높이. 자, 다음 4번 문제. 피난 대책의 일반적인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이네요. 2번 보시면 피난 설비는 고정식 설비보다 이동식 설비를 위주로 설치한다. 아니죠. 이동식 설비보다는 고정식 설비를 이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고정식. 답은 2번. 자, 다음 5번. 다음 중 건물 내의 피난 동선의 조건으로 적합한 것은? 자, 1번 볼까요? 1번. 피난 동선은 그 말단이 길수록 좋다? 아니죠. 짧을수록 좋은 거죠. 다음 2번. 피난 동선의 한쪽은 막다른 통로와 연결되어 화재 시 연소가 되지 않도록 한다? 아니죠. 피난 동선에서 한쪽에 막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막혀 있으면 피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뚫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틀렸죠. 다음 3번에 어느 곳에서도 2개 이상의 방향으로 피난할 수 있으며 그 말단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장소여야 한다. 예, 답은 3번이네요. 그죠? 4번 볼까요? 모든 피난 동선은 건물 중심부 한 곳으로 향한다. 중심부에서 지면 등 안전한 장소로 피난할 수 있도록 한다. 아니죠. 중심부로 향하면 안 되고 다 분산해야 되기 때문에 4번은 틀렸죠. 그죠? 예, 분산해야 돼요. 분산. 자, 다음 6번. 불의 화재 발생 시 인간의 피난 특성으로 틀린 것은? 자, 틀린 겁니다. 자, 1번에 무의식 중에 평상시 사용하는 출입구나 통로를 사용한다. 맞죠? 이게 바로 귀소 본능이죠. 귀소 본능. 다음 2번에 화재의 공포감으로 인하여 빛을 피해 어두운 곳으로 몸을 숨긴다? 아니죠. 화재가 발생하면 밝은 쪽으로 우리가 가는 거죠. 그게 바로 지광 본능이죠. 그죠? 어두운 쪽이 아니라 밝은 쪽으로 몸을 갑니다. 그죠? 2번 틀렸네요. 다음 3번에 화염, 연기에 대한 공포감으로 발화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 이게 바로 퇴피 본능이 되겠죠. 퇴피 본능. 다음 4번에 화재 시 최초로 행동을 개시한 사람을 따라 전체가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이게 바로 추종 본능이네요. 그 답은 2번이 틀렸죠. 2번. 다음 7번. 피난 계획의 일반 원칙 중 풀프루프 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풀프루프. 그죠? 그러니까 저지능인 상태에서도 피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답은 1번에 저지능 상태에서도 쉽게 식별이 가능하도록 그림이나 색채를 이용하는 원칙이다. 1번이 답이 되겠네요. 1번. 자, 다음 8번. 피난 계획의 일반 원칙 중에 팬 쉐이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예, 답은 1번이네요. 1번 보시면 한 가지 피난기구가 고장이 나도 다른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팬 쉐이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출제 예상 문제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